그래서 세종대왕이라 하는구나. 세종은 22세의 왕이 되었다. 스스로 학문이 부족함으로 몸서리를 쳤지만 사실 세종대왕만큼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그만큼 공부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경외심이 대단했다. 세종이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보고 싶은 귀한 서책들을 무한대로 구해볼 수 있는 신분 덕택이었다. 세종이 세자로서 누린 유일한 호사가 있다면 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이는 어려운 일이다. 왕이 된 뒤에도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열심히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책의 일반화를 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중국 사신이 선물로 가져다주는 책자와 조국 무역에서 주문한 책자를 구해와서 전달받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세종은 누구보다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최신 중국에서 펴낸 책들의 주석서를 비롯해 서역에서 나오는 각종 많은 문물과 과학에 대한 책자는 본인의 호기심을 크게 만족시켜 주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이 왕이 된 뒤 세종과 대등한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하들은 많지 않았다. 또한 조선 건국 초기의 왕자의 난을 두 차례나 거치면서 많은 인재들이 없어지고 고려시대 말에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거의 산속으로 숨어버린 탓도 컸다. 변계량과 윤회 정도가 그나마 글줄 꽤나 읽은 신하에 들었지만 이들도 세종이 좀 따지고 들면 변변하게 대답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연을 열며 경연관이라는 자들의 학문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세종의 질문과 논거에 독촉에 그들은 난색을 표했다. 경연관들의 학문 수준이 이 정도였으니 그 외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세종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이러저러한 판단의 어려움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모든 분야에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이를 이행할 인재들의 절대 부족에 매우 초조해했다. 다급했던 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태종의 재가를 얻어 집현전을 설치했다. 선비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집중적으로 연구시키고 큰 과업을 부과해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생 동안 세종과 함께한 집현전 학사들은 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인재들로 90여 명이 넘었다. 강희맹, 강희한, 김수온, 노사신, 박팽년, 서거정, 성산문, 신숙주, 이열로, 정창손, 최만리, 최항, 하위지 등 세종을 따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문사들이었다. 이들에게 조계와 새벽 상참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종은 그들에게 연일 많은 과제들을 주었다.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국조올해의 동문선들을 편찬하게 하고 특히 천문, 수학, 의학, 농학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밤낮으로 그들을 다그쳤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자를 길러내는 것은 임금의 임무였다. 해동의 역사에서 세종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최고의 왕이 되고 싶었다. 세종은 집권 초기 10년간을 집현전에 투자했고 이후 10년간은 과실을 거두어 들였다.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놀고 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다그쳤다. 어느 날 자정에 세종은 집현전을 불현듯 방문해 학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린 모두 여기서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 땅의 백성 민초들과 조상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모두 같이 죽자. 세종은 이처럼 모든 정사의 열성이었다. 재위 기간 동안 치른 경연의 횟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태조는 재위 기간 동안 4번 정도, 태종은 6번 여는데 그쳤었다. 그런데 세종은 재위 기간 30년 동안 1800여 차례나 열었다. 이 때문에 집현전의 학사들은 엄청난 경무에 시달려야 했다. 집현전 학사들은 4대 문서의 작성과 사신의 접대에도 내보내졌다. 중국에 사신을 상대할 정도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책과 정보를 읽고 분석해야 했다. 이를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했다. 또한 국사의 편찬에도 집현전의 학사들을 동원시켰다. 특히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는 일도 집현전 학자들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을 못살게 굴어 옛 제도의 조사와 연구에 전념케 했다. 과거 제도에 대한 연구는 특히 현세의 치국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어느 집현전 학자는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서책이 쌓여져 있는 도서관 창고에서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세종이 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던 것이었다. 한 번은 세종이 김종서와 함께 신하윤회가 과음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세종은 당시 도승지를 불러 이렇게 명했다. 역대의 술로 나라를 망친 일이 많았다. 나라만 그러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그러하다.
내가 술에 대한 경계를 지어서 대소신료를 경계하고자 하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의 사적을 뽑아 적어서 아르게 하라. 옆에서 듣고 있던 김종서가 혀를 내두르며 임금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다. 더 이야기를 하다가는 집현전 학사들에게 또 무슨 명이 떨어져 원성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세종이 급한 성질 때문에 지시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나 중간 보고가 늦게 들어오면 그는 친히 집현전으로 내달려 집현전 학사들을 혼쭐을 냈다고 한다. 아무튼 집현전의 학사들은 드러내고 말은 못했지만 임금이 왜 이리 다그치고 못 참는가 하고 늘 불만이 가득했다. 한 해를 보낼 때는 집현전의 책임자를 불러 그해 1년 동안 학사들이 해온 일을 결산하고 평가했다. 올해와 여러 제도 시정기타의 연구조사 보고는 1년에 평균 100여 건이나 되었다. 사흘에 한 건 보고서가 쏟아져 나온 셈이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집현전의 학자들은 각 분야 전문학자들을 두고 단독으로 또는 합작으로 책들을 편찬했다. 마침내 효행록, 농사직설, 태종실록, 삼강행실, 할도지리지, 향약집성방, 자치통가문회 등 100여 권 이상의 책을 편찬했다. 한 권의 책을 펴낼 때마다 수고로움이 들지 않은 책이 없지만 특히 향약집성방은 많은 노고와 품이 들어간 책이다. 조선 팔도의 모든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아무에게 맡길 수 없는 작업이었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를 일관성 있게 엮어서 쉽게 써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세종은 중간 작업의 진행에 일일이 개입하여 보고하게 하고 그 책의 편찬과 정리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 또 집현전 학사들에게 정치, 역사, 지리, 의례, 군사의학, 역서, 천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사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하여 책을 편찬케 했다. 물론 앞권은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며 학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반포식을 하는 날 이 작업에 참여한 많은 학사들은 과로로병을 얻어 축하의 자리에 직접 나오지도 못할 정도였다. 재위 30년간 세종은 수백 명의 전문가와 최고의 문사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밤낮으로 독려했다. 이들은 보통 집현전에 23에서 25세에 들어와 모두 이 나라의 동양지제로 훌쩍 성장했다. 실력만이 살아남는 체제로 운영됐고 이에 도태된 이들도 많았다. 살아남은 자는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난 것이다. 세종도 이들과 함께 성장했고 함께 늙어갔다. 이들은 집현전을 떠나 외직으로 나아갈 때면 태산 같은 자부심과 큰 과업을 이루었다는 자긍심이 대단했다. 또한 세종은 이들에게 최고의 대우도 해주었다. 밤중에 수시로 찾아가 술과 고기를 내리고 향응을 베풀기도 하였다. 또한 휴식을 줄 때도 자기 집에서 머물며 책을 읽게 하는 자율적인 사가독서 제도도 시행하였다. 어느 날 세종이 학사들에게 물었다. 병들은 고되고 힘들지 않은가? 한 젊은 학사가 왕의 이런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전하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이 편안한 것이옵니다. 왕은 그의 말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애써 참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 백성들이 원망과 억울함에서 벗어나며 농사짓는 마을에서는 근심의 탄성이 영원히 그치도록 하여 백성 민초 모두들에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 신하들은 지극한 나의 마음을 바로 알아주기 바란다. 이 얼마나 세종대왕이 백성민초들을 향한 지도자의 마음인가. 백성민초들의 눈물과 애환을 보듬어주고 희로애락을 공감하며 민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직 국태민안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보면 수천만 백성민초들의 울부짖음을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 한 몸, 자기 주위 일가 친척의 안위와 호의호식만 생각하고 더러운 돈만 탐닉하는 짐승들의 무리이지 않나 생각한다. 에잇 민나 도로보데스다.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공부들 좀 해라 이놈들아. 어디 가서 검은 돈 챙길 생각들만 말고 온고이지심이란 말도 모르느냐. 옛것을 익혀 새롭게 발전을 하란 말이다. 제발 책 좀 읽고 사색하면서 통찰력과 지혜를 넓혀 백성민초들에게 영향있고 신망받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로마 시대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 입에 회자되는가 말이다.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7년 동안 인간의 생과 사를 고민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세종대왕이 그리워질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